네, 고규현 선생님, 김한나 선생님, 김덕원 선생님, 김인철 선생님, 이석찬 선생님 순으로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 2부 사회를 맡은 김갑수 교수입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교육과 연구와 기업 분야에 대해서 5분의 그 마스터 교사님들이 질의응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 오성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고규현 선생님의 의견과 좀 비슷한데요. AI를 잘 쓰는 교사와 AI 융합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교사의 차이는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쓰는 교사는 본인이 AI를 잘하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기존 수업 구조의 추가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AI 융합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교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생들이 어떤 걸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I를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AI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AI를 교과 맥락 속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 다양한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교사 개인의 몫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 1분 내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결국 현장에서 교육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예산도 있지만 막상 교실 문을 닫고 애들 앞에 서면 교사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을 써도 될지, 어디까지 써야 될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가 혼자 판단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사 개인의 몫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이나 사업들이 막 계속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좀 압박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나도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원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교사의 내재적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융합교육은 꼭 1인 1PC가 있어야지만 꼭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이나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사항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교사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방법은 결국 찾아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럴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께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에 메이커 교육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장비 하나 없는 학교에 외부 예산을 따와서 장비를 사고 또 학교에 남는 교실을 행정실에 가서 공작실로 만들겠다 해서 공작실을 만들고 또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면서 그렇게 수업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시절이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메이커 교육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어려움보다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억지로 하라면 하기 싫고 내가 좋아하면 말려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AI 융합교육 역시 교사의 내재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이나 제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과 제도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욱 풍부해질 수 있겠지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AI 융합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부적인 그 마음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나아가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라운딩으로 우리 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이후 앞으로의 세상이 잘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교직 경력, 저는 이제 7년차 교사인데요. 저의 교직 경력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육 트렌드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인공지능, IB 교육과정, 메타버스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이제 교육들이 하나를 배우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해서 선배 교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원래 교육이 이렇게 금방 변하나요? 했는데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렇게 사회 변화를 교육이 유행처럼 따라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교육도 그에 발맞춰서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떠올랐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인가? 제가 내린 하나의 답은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요. 특정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사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부담으로 느끼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인공지능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이 있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사의 고유한 역할이 인공지능을 언제 쓰고 쓰지 않을지 판단하는 역할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AI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수업을 설계할 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수업은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 설계된 것인지 아니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인공지능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제 수업 중에 안전 표지판을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색종이를 잘라서 풀로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가 더 낫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두 가지 형태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작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고 또 실제로 작품이 있으니 더 성취감도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작품을 내주니 더 퀄리티 높고 다양한 작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상황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나 역량에 따라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말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교사만 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는 교사이니까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교육 현장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을 이제 보다 보면은 좀 비교적 젊은 세대의 교사분들이 많이 계신 걸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좀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험이 많은 고경력 교사분들 선배분들께서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유행 같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시대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을 교육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해 오신 선배 교사님들의 안목이나 통찰이나 해안이 같이 결합이 될 때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육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질문을 동시에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기대하는 형태는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사가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도 그런데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답 초기에 마스터 교원 연수를 제가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 현장에 AI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공계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인문, 사회, 예술, 보건까지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AI 녹여내는 교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거는 AI 교육이 일부 교사의 특별한 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답을 통해서 교사들이 각자의 성공담과 실패담과 그리고 수업 사례들을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사업 단장님이신 강신웅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는 한 방주를 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누가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것보다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서 계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에다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신 아이에다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의 토론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분 네,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AI 융합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갑수 교수님 그리고 귀한 재원을 해주신 발표자 및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